인간은 at once, 동시에 둘 다인데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treat, 대우받아, 반드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모두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이유 모두 중에 첫 번째는 유사. 유사하면 당연히 동등하게 대우받아야지. 두 번째 이유는 다르다는 얘기인데 달라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돼. 왜? 다르다고 다르게 대우받으면 그거는 차별이지. 동등해지고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달라도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그게 평등인 거고. 그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 다음 해석하기 전에 문장 구조부터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관점이 주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나오는 유사하다는 이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동등하게 이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주어를 지금부터 관계대명사 위치가 꾸미기 시작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세 번째, 그래서 and를 가지고 병렬 구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자, 그런 관점은 그라운드를 한다. 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두다. 평등의 기초를 두는데 어디에 두냐면 not,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but, 여기에 둔다. 여러분 다 아는 not의 밥비문요. A가 아니라 B. 평등의 기초를 두는데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획일성에 두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똑같다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 기초를 두냐면 아까 말했던 획일성과 차이의 인터플레이, 상호작용에 기초를 둔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전통과는 다르게 평등 개념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야. 차이라는 개념이. 전통적으로는 차이는 보지 못했거든. 전통적으로는 평등은 오로지 무슨 성과만? 유사성과만 어떻다고? 같다고 동일시를 했어.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오로지 유사성만 봤고 차이성은 보지 못했는데,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관점은 차이를 반영하자는 거니까 차이를 보지 못했던 전통적 관점은 깨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깨지게 되는 거고, 오로지 유사성만을 가지고 평등 개념을 구성했던 과거의 전통적 시각이 여기서는 일원론이야. 그러니까 일원론은 말 그대로 하나만 본다는 얘기고 유사성만 봐왔다는 얘기지. 그거는 일종의 왜곡.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원론적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점인데 평등을 유사성과만 관련시키는.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다른 색으로 할게. 여기서 말하는 일원론적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을 오로지 뭐와만? 유사성과만 동일시했던 전통적 관점을 얘기를 하지.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그거 말고도 차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원론적 왜곡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은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면역돼 있어서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면역됐다라고 번역하지 말고 면제됐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일원론적 왜곡에 면제가 됐다. 이제 그런 왜곡이 될 위험성이 없다라는 얘기지. 되었니? 그 다음 문장. 누가 봐도 평등의 기초가 주어고 변화한다가 동사인데 주어 동사 앞에 있는 원스는 그렇다면 접속사. 각각 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so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일리가 없지. 부사. so가 접속사일 때는 그래서라고 번역하지만 부사일 때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또한, 역시.
그런데 생각해봐. 부사가 원래부터 문장 앞은 아니거든. 사실 부사는 문장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강조가 된 거고, 그러면 문장은 동주 무슨 치를 겪는다? 도치를 겪지. 그러면 도치를 하기 위해 사용된 동사는 뭐 대신에 나온 거냐면 앞에 나왔던 change라는 일반 동사 대신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반 동사 계열인 does를 가지고 도치를 시키지 비동사 계열을 가지고 도치를 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번역해봐라. 일단 평등의 기초가 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의 내용도 또한 그렇다. 그것의 내용도 또한 그렇다. 그렇게 번역하면 되지. 그러면 그것의 내용도 또한 그렇다는 얘기는 내용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바뀐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밑줄근 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해석을 하지 말고 평등의 내용도 또한 바뀐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야. 평등의 내용도 또한 바뀐다. 다시 쓸게. 이해됐지? 왜 답안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 자, 그럼 평등의 내용이 어떻게 바뀔까? 유사성을 평등으로 동일시했던 전통적 평등 개념성의 차이가 도입이 되면 평등의 내용은 이렇게 바뀌는데, 이때부터는 평등이 포함을 하게 돼. 평등한 자유와 평등한 기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와 기회는 같아질 자유와 기회가 아니라 달라질 자유와 기회. 이렇게 되면 인간을 대우하기 어떻게 평등하게, 그게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반드시 take into account를 요구하는데, 세 개의 단어의 밑줄자 고려하다라고 번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야. 첫째, 인간들 사이의 유사성도 고려해야 되고, 이거는 전통적 방식이니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무슨성도 고려해야 돼, 차이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서 레러라고 하는 건 항상 전자, 후자 할 때 후자를 얘기하고 후자란 두 번째로 언급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이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사실 차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차이를 고려해봐서 후자에 해당하는 차이가 아니라면, 뭐가 아니라면 렐러번트하지 않다면, 자, 렐러번트 관련 있는, 자, 타당한, 근데 이제 그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고려를 해봐서 차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이 없고 고려를 해봐서 차이라는 것이 타당치 않다면, 그러면 그 차이를 받아들이면 되냐 안 되냐? 그때는 그 차이를 받아들이면 큰일 나지. 차이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오로지 유사성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우해야 되니까 그때는 획일적이 돼. 대우가 획일적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니 똑같다는 얘기니? 똑같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동일한에 해당하는 아이덴티컬이 나온다고. 차이가 관련이 없고 차이가 타당하지 않다면 차이라는 개념은 빼고 유사성만을 가지고 대우를 해야 되니까 대우는 획일적이고 동일해지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만일 후자라는 개념 차이가 그렇다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 렐러번트가 생략됐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차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이 있다면, 타당하다면 그때는 그 차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대우가. 이해되고 있어? 자, 권리의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권리가 동등하다는 것과 권리가 동일하다는 것, 동등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 밑줄을 이렇게 부어볼까? 그때는 의미하지 않는 거고,
이번에는 밑줄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 deny가 뭔데? 부인하는 거잖아. 그럼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니? 이때는 의미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의미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 것은 의미한다. 권리가 동등하다는 것과 권리가 동일하다는 것. 이거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건 다른 거야. 다른 거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는 동일한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동등한 권리는 동일한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이해됐니? 그러면 동등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는 다르다. 하나가 동등한 권리가 동일한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니? 개인마다 다르거든, 문화적 배경이. 개인마다 다르거든, 욕구가. 이렇게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욕구가 다른 개인들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돼. 다른 권리. 그래야 평등을 누릴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차이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평등 개념 속에 도입하는 순간 평등이 포함하는 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야. 첫째, 평등은 이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것도 포함한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나로니 바루소. 첫째, 평등은 뭐를 포함하니? 우리가 도입한 차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이 없고 타당하지 않을 때는 그거 받아들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거부해야 되지. 이거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주장되어 왔던 전통적 관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따지게 되면 평등에는 포함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만일 원스가, 이때 말하는 원스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가리키는 거거든. 곰곰이 따져봤더니 이 차이가 말이야 아까와는 다르게 관련이 있고 타당해서 적법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때도 거부하니? 그때는 거부하면 안 되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평등 속에 차이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야. 조건이 붙지. 어떤 조건이 붙나? 관련 있을 때만. 타당할 때만 그 차이가. 이와 같은 조건이 붙으면 차이를 포함해야지 차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냐 무슨 말인가? 이런 각도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평등 개념에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조건적이니 무조건적이니? 이제 한글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평등 개념에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그때는 조건적이다. 영어로는 conditional.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니? 차이가 관련이 있고 차이가 타당하다라는 조건에서만 차이가 고려가 되는 거지. 차이가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런데 관련이 있고 타당하다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차이를 반영해서는 안 되고 거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통적 관점이 되는 거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조건적이라는 말, 컨디셔널이. 일단 넘어가 보자.